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 본인이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보이는 형체, 즉 얼굴과 몸매입니다. 그 얼굴과 몸매를 보고 저게 나다라고 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과 몸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과 성질 그리고 책임감이나 의지력 등 정신력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생긴 모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 생긴 모습과 마음을 성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과 생긴 모습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합쳐서 성품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얼굴 보면 벌써 틀리잖아요. 성품이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에 의해 생겨난 것인데, 부모의 DNA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데 이것은 주로 마음의 에너지에 해당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마음의 에너지예요. 순박하다, 또 어질다, 똑똑하다, 또 모자라다, 악독하다, 표독스럽다 등의 성질이 바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의 일종입니다. 부모가 착하면 대부분 자식들도 착합니다. 또 하나는 태어나는 순간 태양과 달 그리고 태양 주변의 별들의 기운을 받아 생겨난 틀이 있습니다. 틀, 왁구, 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틀은 보이나 저 사람의 틀은 저렇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면 보여요. 보이지만 자기 자신의 틀은 잘 모르는 것은 처음부터 그 틀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은 태양 주변에 있는 별, 원래는 그 바깥에 있는 별들의 영향도 받지만 그건 누구나 똑같이 받기 때문에 일정하게 받아요. 그러나 태양 주변에 있는 별들은 우리한테 서로 느끼는 것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품의 어떤 틀을 이루고 있는데 이 틀은 다른 사람 건 보이지만 본인의 것은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태어나자부터 그 틀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틀을 천성이라고 합니다. 천성. 하늘의 기운에 의해 생겨난 성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천성이에요. 하늘의 뜻에 의해서, 하늘의 뜻이 아니기보다도 하늘의 기운에 의해서 생겨난 성품이란 뜻에서 천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여러분이 행동하는 습관에 의해 형성된 기능성 마음이 있습니다. 기능성 마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다 본래가 본인이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질이나 재능 등 특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행동했던 습관이 여러분들의 소질이 되고 재능이 되고 특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능성 마음을 자질이라고 합니다. 자질. 자질이 뛰어나군 한때 자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형태와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마음의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천성과 또 잘하는 기능인 자질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 나라는 것은 용모와 성품 그리고 자질과 정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자질이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뭐 별로인데 특별하게 행동하는 것을 자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는 본인의 성품을 천성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본인의 천성을 몰라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천성을 모릅니다. 이 천성은 별들의 영향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자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질은 천성과 다르게 본래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격이나 소질, 아니면 어떤 분야에 대한 능력이나 실력의 정도, 그리고 타고난 체질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별로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질이라는 것은 천성과 다르게, 천성이라는 건 어떻게 생긴 그 틀을 말하는데, 그런 틀이 아니고 본래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격이나 소질이 있다 이거예요. 뭘 잘한다 이거죠. 또 아니면 어떤 분야에 대한 능력이나 실력의 정도, 또 타고난 어떤 체질 등을 말합니다. 뭐 운동을 잘한다거나, 뭐 빨리 뛰기를 잘한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자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와 같은 자질은 주로,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기 전생에 하던 일이나 행동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들은 전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전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전생을 보면 똑같이 삽니다. 지금 사는 게 전생에 하던 것하고 똑같아요. 결국 뭐 사회 환경이 바뀐 것일 뿐이지 하는 게 똑같아요. 똑같아. 예. 그 나도 놀라죠. 왜냐면 내가 처음에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전생을 보면은, 나중에 보면 전생에 하던 거 똑같이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건 전생에 하던 걸 그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행동을 하면 올바른 사람이, 또 절도 있는 행동을 하면 절도 있는 사람이, 그리고 용감한 행동을 하면 용감한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는 행동에 따라 그 자질이 갖추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뭐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 같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첫 번째 친구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많았어요. 4, 5살 때부터도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리 어머니가, 왜냐면 이 내 위에 형들이 다 죽고 나를 귀하게 기다리다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아주 끔찍히 생각해서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함부로 친구랑 놀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보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같이 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그 당시엔 외아들이니까 다른 집에 식구가 많은 집에 가면 난 재밌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식구가 많은 집에 가서 서로 양품에다가 막 밥 비벼가지고 먹고 그런 걸 하면은, 어느새 또 내가 그거 얻어먹고 내가 좀 같이 앉아서 그 집에 가서 좀 재밌게 좀 지내려고 그러면, 언제 우리 어머니가 또 그걸 알고선 찾아왔는지 와가지고 나와!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나는 밤낮 밥상에다가 고깃국에다가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거 무슨 방자유기에다가, 난 그런 데다가 먹었어. 근데 난 맛이 없었어요. 난 걔네들처럼 막 양품에다 비벼 먹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건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나는 친구랑 초등학교 때부터도 친구라고 어쩌다 하나 사귀면은 처음에는 친구인데 얼마나 있다 보면 곧 주종관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밤낮 우리 집에 와서 내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쉽게 말하면 내 가방 못지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난 그 친구가 없어요. 평생 거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내 친구냐?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청포동에 살았어요. 그때 남산에 남산 도서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시립도서관이에요. 그게 그때 생겼어요. 나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토요일날 거기 시립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빌려보다가 이제 반납을 하려고 그러는데 줄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줄이 많이 서 있는데 그 반납한 책이 거기 이렇게 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사람이 갖다 놓은 책을 잠깐 읽어봤어요. 첫 뚜껑을 딱 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알기를 원한다. 깜짝 놀랐어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리고 그 책 이름이 형이상학이라는 책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인 내가 형이상학을 이해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적어왔어요. 형이상학,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우리 집에는 그 인물사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살았을 때 그 유명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이 나와 있는 인물사전이 있었는데, 그 책을 가가 뒤져보니까 거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꼭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어디 사는지 이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 나랑 말 같은 내가 배워가지고 꼭 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러고서 찾아봤는데, 요즘 사람들은 생년월일이 1950 1900 몇 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BC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또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분 나쁠 때 여러분들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욕 있죠. AC.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AC. 나는 BC라고 나옵니다. 이런 BC.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나도 그 책을 사가지고 그 형이상학이라는 책을 그 당시에 한 20번 정도 봤어요. 물론 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지만 지금 말하는 내 이 세계가 전부 다 이게 형이상학적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 이게 바로 다 형이상학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내 인생의 첫 번째 친구입니다. 그런 아리스토텔레스가 올바른 행동을 하면 올바른 사람이, 절도 있는 행동을 하면 절도 있는 사람이, 그리고 용감한 행동을 하면 용감한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하죠. 이 자질은 행동하는 습관에 의해 습득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동하는 습관에 의해서 습득이 되는 거예요.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바꿔 말하면 자질은 곧 행동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성검사에서, 천성검사라는 그 강의에서 천성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데, 그래도 바꾸려고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천성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천성을 바로 알고, 왜냐하면 본인은 몰라요.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애국정신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람이 엇박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저쪽 사람하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엇박자 밑에 가서 같이 일하려고 그러면 아주 피곤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씨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런 것을. 다 성격이 다 그런 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바꿀 수 있어요.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이렇게 본인의 자신의 천성을 바로 알고 바꾸고 싶은 결점이 있다면 그 결점은 자질 향상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길이 있는 법이에요. 길 없는 법은 없어요. 천성을 꼭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는 노력을 우리는 수양이라고 하며, 그런 게 수양이에요. 수양이라고 하며, 인생은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천성도 바꿀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가끔씩 이 TV나 텔레비나 매스컴에서 천재라고 하며 어린아이가, 4-5살 먹은 어린아이가 악기를 다루거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 뭐 악기를 다룬다든가, 어떤 애는 목탁을 친다든가, 뭐 하여튼 노래를 잘한다든가. 이렇게 어린애가 벌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자질은 전생에 꾸준히 하던 노력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면 행동은 영혼 속 안에 각인되기 때문에 영혼이 그게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 지금 저 사진에 있는 애, 쟤도 꼬매죠, 꼬마가 바이올린을 키우고 있어요, 저렇게. 어른들하고 뭐 똑같이 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배어나온 특성을 자질이라고 합니다. 이 무의식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혼하고 마음하고 아직 자의식을 아직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게 머리가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은 행동에 의해서 습관된 것이 하는 것이 영혼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혼은 행동만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건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쟤는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저렇게 하는 거죠. 전생에 하던 것을 그냥 저렇게 실력이 좋은 애처럼 저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런 특성을 자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에서 지금 살았을 때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행동을 하고 노력을 하면 다음 생에서는 보다 빨리 또 보다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저런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공하죠. 어렸을 때부터 춤 잘 추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이미 전생에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뭐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또 가끔씩 하다 우리 텔레비 보면 그러잖아요. 별것도 아닌 건 저 사람은 칼질을 잘해.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면 눈 감고 돼요. 한석봉이 엄마 떡 칠 때 눈 감고 떡 잘라요. 그거 뭐 머리 좋은가 뭔가 하고 상관없어요. 날마다 자르면 저절로 잘라져지는, 이게 자질이에요. 아셨죠? 자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생을 기억 못하니까,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전생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도 들리겠지만, 이 전생은 틀림없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게 전부 다 전생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생이라는 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지만 남녀의 구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남녀의 구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생에 여자였던 사람이 이번 생에 남자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전생엔 여자였고 지금 남자였어요. 그러면 벌써 전생에 하던 행동하고 지금 하는 행동하고 뭔가 조금 달라야 됩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조금 다르듯이. 그래서 그 남자는 전생에 여자가 하던 취미생활을 그대로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다행히 날 만나서, 지금 여기 말하는 사람 날 만나서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해요, 떳떳하게. 그 모르면 당당하지 못하죠. 왜냐면 남자가 여자 짓을 하니까. 예를 들면 전생에 내과에서 빨래하기를 좋아하던 여자는, 그 사람 전생이 여자였어요. 그리고 빨래를, 외국 사람이었지만 물론 전생에 내내 내과에 가서 빨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빨래하기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생에 남자로 태어나면 역시 빨래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 사람은 전생에 빨래도 좋아했지만 먹는 걸 또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기서 지금 식신입니다. 우리 이 중에서 식신이에요. 제일 많이 먹어요. 근데 전생에는 무지무지하게 뚱뚱했어요. 뚱뚱했는데 이것만은 내가 뚱뚱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각오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날씬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 사람은 식신입니다. 그 밑에 또 식걸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아낌없이 먹는 식모라는 여자도 있어요. 3대 식성인의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식신입니다. 저 사람이 제일 많이 먹어요. 뭐 생긴 거 봐서는 여러분들이 저렇게 먹을 사람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먹다 남긴 건 저 사람이 다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전생에 요리를 잘하던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면 그 남자는 요리사가 되어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전생에 남자였던 사람이 운동을 좋아했거나 또 아니면 싸움을 잘하면 이 생에서 여자로 태어나면은 이 여자는 뭐 하느냐? 여자가 격투기 선수가 되거나 아니면 운동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격투기 하는 것도 우습죠. 그리고 그걸 좋아한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게 자질이에요. 하던 짓이에요, 그게. 또 전생에 음악을 좋아하거나 악기를 잘 다루던 사람은 이 생에 태어나도 역시 어린 시절부터 남다르게 음악에 대한 천재적 소질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라는 것은 많이 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한석봉이 엄마가 떡 쏘는 것도 천재적 재능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3-4살 때부터 이미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은 전생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하는 능력을 자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질. 천성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질은 본인이 노력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전생을 알 수 없고 또 전생에 하던 행동이 자질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한 습관이 영혼에 각인이 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의식하고 상관없이 영혼에 그것이 하던 것이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내 이 행동도 이게 영혼이 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은 꾸준히 행동한 그 자체를 각인할 뿐 의식이 없어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먹을 때 뭐 생각 없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은 기억이 없어요. 자의식만 기억하는데 죽으면 없어져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행동할 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먹느냐? 이렇게 말하면 본인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맛있으니까 먹는다 이렇게 믿기에.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만나서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날마다 빨래해요. 그래서 그 집에 살고 있던 어떤 여자가 뭐 남자가 이렇게 빨리 많이 하느냐. 얼마나 흉 많이 받겠어요. 그 자기는 즐겁다고 해요. 그러나 전생에 저랬었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은 자기 전생을 알면 됩니다. 이러한 습관적인 행동 외에 충격도 영혼에 각인이 되죠. 꾸준히 하던 행동도 영혼에 각인이 되는데 충격 또한 영혼에 깊은 상처를 줘서 전생에 싫어하거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음번 생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바뀌어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전생에 너무 뚱뚱했어요. 빨래하는 건 즐거웠는데 일어나려면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엔 절대로 이렇게 뚱뚱하게 태어나지 말아야지. 이래서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먹는데도 날씬해요. 남녀가 바뀌는 이유 또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냥 저절로 나오면 저절로 알아서 만들어지지만 나는 여잔데 죽어도 애기 낳는 거가 싫다, 무섭다, 싫다 하는 사람은 다음번 생에 반드시 남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 아기 낳기 싫으면 다음번에 남자로 태어납니다. 우리 한국은 그렇지만 이 불교 국가에서는 전생을 아주 많이
생각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생하고 여기가 섞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불교 국가는 원래 그래요. 이 불교 국가에서는 전생에 깨달음을 얻은 사이원이라는 것은 우주의 본질과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사이원이고 또 살았을 때 사이원이 된 사람이 다시 태어나. 왜냐면 그 사이원이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은 이 불교 국가에서는 얘가 전생에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눈으로 보게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이 전생에 쓰던 물건은 10개만 놓고 한 30여 가지의 물건을 쫙 앞에다 놔두고 그 중에 너가 쓰던 물건을 골라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4, 5살짜리가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중에 10개를 딱딱 골라냅니다. 왜냐면 벌써 사이원이니까 걔는 실수를 안 해요.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골라내면은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을 그러니까 전부 골라내면은 그런 아이를 툴쿠라고 하여 다시 스승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 애를 툴쿠라고 그래요. 불교 국가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툴쿠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 사람입니다.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도 툴쿠예요. 전생에 깨달았던 사이원입니다. 저 사람도. 쉽게 말하면. 이 달라이라마는 전생에 사이원의 자격을 얻은 사람이 다시 환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이원을 툴쿠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원은 우주의 본질과 하나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은 망명정부라고 해서, 왜냐면 지금은 저 사람은 티베트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티베트에서 중국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저 중국 묻혀서 못 사니까 저 사람 나와서 지금 별도로 지금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달라이라마예요. 아셨죠? 달라이라마는 툴쿠입니다. 전생에 태어났던 사람이 다시 환생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달라이라마는 이미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마 다음번 또 툴쿠 중에서 누가 선택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생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생의 기억은 대체로 4, 5살 때가 가장 왕성합니다. 그래서 또 역시 여러분들도 매스컴 같은 걸 잘 뒤져보면 4살 때 나는 어디 살았다 그러면서 5살 때 내가 살던 데는 어디다, 내 이름은 뭐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7살 되면 다시 잊어버려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 4, 5살 때가 바로 송가체가, 우리 뇌 속에 들어있는 송가체가 가장 크게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송가체는 7살 무렵이 되면, 우리나라 나이로 7살쯤 되면은 갑자기 작아져서, 아주 조그매져, 쌀알만큼 작아져서 그때부터는 영혼의 작용보다 자의식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의식이. 보고 듣고 한 것이 이제 안에 저장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의식이에요. 그리고 전생은 전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의 오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또 맛을 보며 피부로 느낀 것을 통해, 그런 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에고죠. 에고. 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의식입니다. 자의식은 이렇게 육체를 통해 경험한 것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생은 지금 태어나서 보고 그 안에서만 여러분들 생각하기 때문에 전생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전생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그런데매요. 조국이가 뭐 전화를 안 내놔가지고 전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어디 또 저절로 백업이 돼가지고 어딘가 메모리 돼 있는 거 그거 보면 다 나온다며요. 이렇듯이 여러분들의 과거가 들어져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전생 검사를 하면은 그 영혼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 들은 것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생을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생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우주가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도 전생까지 섞여가지고 이게 난지 저게 난지 몰라서 서로 번복이 되고 살면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 또 정신이 조금 좀 이상해져 봐요. 그럼 이게 전생인지 뭔지, 이게 여기 우리 집 아니라 그러면서 전생의 집으로 가겠다 그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싹 지워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생을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기감이 발달된 사람은 자신의 전생과 또 다른 사람 전생 모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외는 꼭 있으니까요. 나는 24살 때 난 전생이라는 거가 뭐 있으려든지 말든지 상관없었어요. 그땐 관심이 없었는데 24살 때 어떤 외국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생 보는 거를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생을 봐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봐주는 사람의 전생을 나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때부터 전생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걸 뭘 배워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질이 있었던 건데 개발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외국인이 전생을 보는 걸 순간 그 사람이 보는 전생이 나도 보이는 거예요. 나 또한 그때 상대방의 전생이 보여 그 뒤로 계속해서 전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이가 먹으면 이제 보기가 이제 힘들어요. 그 결과 전생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마음의 충격 또한 얼마나 큰 것인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유나이티드 헥사곤의 이 멤버가 되면은 다른 곳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다른 곳은 지금 잘못한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야단을 맞아도 그걸 야단 맞을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야단 맞을 때는 전생을 섞어서 야단을 맞아요. 전생이 저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저러고 있다고. 그 어떨 때는 이게 전생이 난지 지금이 난지. 그리고 참 웃깁니다. 어떤 사람은 전생이 여자였는데 그 사람은 전생에 어떤 산적이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선 이 여자를 납치해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산적 예편내가 됐어요. 근데 그 중국이었는데 그 산적이 커가지고 그 산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산적 예편내들의 총 우두머리인 거예요. 자기는 산적 대장의 와이프니까. 그래서 지금 현생에 살면서도 얼마나 틱틱거리면서 남한테 부려먹는지 몰라요. 생긴 것도 키도 조그맣고 남자인데. 그리고 또 뭐냐, 이 눈썰미가 없어요. 왜냐, 전생에 자기가 선택한 걸 뭐 어디서 구입한 게 아니라 남편이 어디서 뺏어온 것만 가서 써가지고. 전생에는 반지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루비 반지, 사파이어 반지, 뭐 여러 가지 반지 있었는데 딱 맞는 반지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작은 거는 잘라서 쓰든지 아니면 누굴 줘버리든지 하고, 큰 반지들은 안에다 실 묶어가지고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반지가 멋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실 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게 이렇게 좋다, 이런 눈이 없어요. 그 대신 누릴 건 많이 누려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써. 이 전생에 자기가 하던 게 버릇이에요, 이게. 다른 여자들이 와가지고선, 제게 좀 큰데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그냥 써. 우리가 내 게 어딨냐? 다 내 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 건 전생을 모르면 또 몰라요. 왜 저 사람 성격이 저렇게 생겨먹었나 하고. 그게 자질이죠, 자질. 왜냐하면 이것들이 바로 다음번 생에 자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거나 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음번 생에 자질이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을 때, 지금 살았을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성을 바로 알아서, 천성검사를 통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알아서 그것을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노력을 자질 향상이라고 하며, 향상된 자질은 다음번 생에 태어날 때, 이 향상된 자질은 다음번 생에 태어날 때 좋은 천성을 받도록 좋은 해,
좋은 달, 좋은 날과 좋은 시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덮어놓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걸 많이 하면 거기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들어낸 것 같지만, 만들어낸 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들어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뚱아리를 만들어냈지만, 그걸 선택해서 나온 영혼은 여러분들의 전생의 여러분들의 노력이, 자질장상이 그와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해, 좋은 달, 또 좋은 시간에 태어난 그런 사람을 인물은 하늘이 정해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물은 하늘이 정해줘서 나오는 거지, 뭐 사람이 이렇게 뭐 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물이 없는 게 지금 큰일이죠, 지금. 예.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예. 정말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러죠. 바꾸고 싶은 나쁜 천성, 또 부족한 에너지 패턴은 천성 검사를 통해 바로 알고 또 바꾸도록 꾸준히 노력하며 행동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하는 행동에 따라 자질은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생각대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처럼 쉽게 되진 않아요. 그렇다고 또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 나도 이렇게 말하는 게 전생에 죽어도 어떻게 도좀 깨쳐보겠다고 난 전생에 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다 쫓아버려가지고 나 혼자 살았어요. 나 혼자. 나보다 나이 먹은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어가지고 나 혼자 7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은 도토리를 쓰다고 못 먹는다며요. 나 그때 도토리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다 주워 먹었어요. 그래서 나 지금도 도토리 먹어요, 나는. 나 그 쌉싸름한 맛이 맛있던데 그걸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이게 전생에 하던 짓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그 이상하게 욕먹은 게 있어요. 왜냐면 밥을 꼭 한 숟갈 남깁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전생에 이 불쌍한 이 짐승들을 위해서 내가 꼭 밥 한 숟갈을 남겨서 줬어요, 그거를. 이게 자질이 돼가지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꼭 밥 먹으면 한 숟갈 남겨요. 저 친구랑 먹을 땐 저 친구가 내가 남긴 밥 먹습니다. 그거, 한 숟갈을. 하루하루 피는 담배가, 처음에 필 때는 그냥 하루 한 번 피는 거죠. 그것도 내일도 한 번 피고, 모레도 피고, 계속 피고, 이렇게 피다가 중독이 되면 그것이 바로 자질이 됩니다. 예. 그 자질은 일종의 중독이죠. 예. 그러면 담배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왜냐면 자질이 돼버렸기 때문에, 영혼속 안에 각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담배를 못 끊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옛날에는 담배 폈어요. 근데 이 우주는 원래 내 편이잖아요. 내가 담배 피던 시절에는 비행기 안에서도 폈어요, 나는. 근데 내가 담배 끊으니까 이상하게 전 세계 비행기가 또 다 담배를 안 피더라고요. 일본 아키하바라는, 보통 때는 일본 사람들이 딴 데는 안 버리는데 아키하바라 그 길바닥에는 담배 꽁초가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내가 담배를 싹 끊으니까 아키하바라에 그 금연령이 내려가지고 담배 꽁초가 한 개도 없어요, 지금도. 그리고 식당에 가면은, 맨 처음에는 나도 그래도 옛날에 내가 담배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 애연가 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피지는 않지만, 그래도 피는 걸 나는 같은 동지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 서너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맵고 싫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전부 다 식당도 안 펴, 어디 가든지 안 펴. 요즘은 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얄미운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우주는 내 편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담배 끊으면 이제 담배 여러분들 끊으세요. 같이 따라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예. 그런데 이 담배가 결코 못 끊는 건 아니에요. 끊어야지 하는 생각만으로는 끊기 힘들지만, 나는 어떻게 끊었느냐? 담배를 입에 대지 않는 행동이 습관이 되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로 피우던 담배는 필터가 달았어요, 설탕처럼.
난 그런 담배를 폈어요. 그래서 담배도 항상 차 안에 있어요. 라이터도 있어요.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피고 싶어서 담배를 잠깐 필터를 입에다가 대고서 잠깐 맛은 봤지만 결코 내 마음 안에 굳은 결심, 불은 붙이지 않는다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끊었습니다. 한 마리 끊었어요. 그래서 담배 끊는 법은 입에 대지 않는 행동이 습관이 되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행동을 통해서 끊어야 돼요. 생각으로는 절대로 못 끊어요. 생각은 자의식이고 행동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인생을 완성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완성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성해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자기의 영혼을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도 가끔씩 가다가 이제 심심하면은 강남역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지하철 타고 갑니다. 낮에 뭐 차 타고 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가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여기 가면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한 2, 3분만 가면 3, 4분만 가면 지하철역이 구멍이 4군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내려서 갈 때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3군데역은 없습니다. 저것도 우주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전부 다 우주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생의 완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